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들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신가요? 현실과 CG라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서 그 무엇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들. 이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단순히 멋지다는 느낌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세계를 탐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2022년에 개봉한 더 배트맨에서 배트모빌과 배트사이클 디자인을 담당하고 프로메테우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같은 영화에서 UI 그래픽과 컨셉 디자인을 제작하고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 같은 게임 산업에도 참여하며 엄청난 스케일의 개인 프로젝트와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동차 디자인까지 모션 그래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애쉬토프입니다. 애쉬토프는 단순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화려한 그래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비주얼 아트를 통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작업은 감정과 서사를 담아 마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것과 같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스타일을 갖게 되었을까요? 모션 그래퍼와의 인터뷰에서 애쉬토프는 토요일 아침마다 보던 만화와 만화책이 나의 비주얼 스타일의 근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바로 어린 시절 TV 앞에서 만화를 보며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60에서 80년대 토요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한 만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요. 애쉬토프도 그 만화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내가 이런 세계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를 구상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내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무려 10살 때부터 샌디에고 코믹콘에 참석해 자신의 드로잉과 스케치를 편집자와 아트 디렉터에게 보여주며 리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긴장되면서도 어린 시절 중 가장 재미있고 열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처음부터 모션 그래픽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관심은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은 더 깊어졌고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며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점점 정적인 그림을 넘어서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션 그래픽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됩니다. 초기에는 프리랜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작업을 이어갔고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2년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UI 디자인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의 디자인 철학은 분명합니다. 나는 단순한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 디자인이 하나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애쉬토프의 시작은 그저 기술적인 디자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감각과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만화책을 좋아하던 한 소년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주얼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애쉬토프의 작업을 보다 보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그래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람 같습니다. 그가 UI 디자인을 맡은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그 복잡하면서도 유기적인 그래픽들이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공간의 분위기를 시각화하는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엔더스 게임, 블레이드 러너 2049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굵직한 작품들의 UI 디자인을 맡게 됐습니다. 그가 만든 인터페이스들은 마치 영화 속 캐릭터들이 진짜 조작하고 있을 것 같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저에게 진짜 그의 세계가 드러나는 건 오히려 개인 프로젝트 속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인 에포크 시리즈입니다. 에포크 시리즈는 우주, 시간, 기억 같은 거대한 개념을 비주얼 언어로 표현한 실험적인 작품인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 탐험에 대한 꿈을 꾸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의 꿈을 시각적으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이 시리즈를 개인적인 감정의 흐름, 영적 성장에 대한 비주얼 저널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운 좋게도 그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에포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포크 시리즈는 칼 세이건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상상력 그리고 우주에 대한 제 호기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에게는 특별했던 게 디지털 우주 탐사를 주제로 하지만 움직이는 것이 실제 우주선이 아닌 상징적인 기계 구조였다는 점이고, 음악을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감정을 견인하는 나레이션처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거의 모든 작업을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우리의 상상은 얼마나 거대한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에포크는 내 안에 존재하는 미지의 감정들을 꺼내어 우주의 형태로 바꿔놓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 어웨이큰 아키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토모가치 히로의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아키라에 대한 오마주인데,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모를 수 없는 중국의 3D 아티스트 쟁 샤오린과 공동으로 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전설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한 헌정으로 원작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원작의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3D 기술을 활용해 이를 재해석했는데, 애니메이션과 3D 아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했지만 그에게도 아키라는 특별한 작품이었는데요. 그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웨이큰 아키라는 단순한 헌정일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 상태에서 CG를 더 배우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아키라는 그 시대, 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복제될 수 없고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만들 수도 없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만화를 보던 소년이 수십 년이 지나 자신의 방식으로 그 감동을 불러낸 것이었죠. 어웨이큰 아키라는 내 안의 어린 시절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에슈토프는 이후 2022년 영화 더 배트맨에서 배트모빌과 배트사이클 디자인을 맡게 됐는데, 저는 이때 이제 하다하다 자동차 디자인까지 하는구나 싶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진 작업을 만들었을까 하고 프로젝트를 확인했는데, 그건 단순히 멋진 자동차 디자인이 아니라 배트맨이라는 인물의 분노나 고독, 어둠 같은 감정이 그대로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으로 캐릭터의 내면을 드러낸 거죠. 그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브루스 웨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만약 제가 그라면 어떤 차를 만들었을까, 그런 식으로 연기하듯 접근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슈토프는 이 작업을 계기로 자신이 직접 차량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그의 독립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메이크 헤스트코프, 줄여서 MHC입니다. MHC는 단순히 차를 디자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이코닉한 자동차들에 대한 경의와 그에 대한 감정, 기억, 문화까지 재해석하는 실험적인 공간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새로운 차를 디자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 꿈꾸던 그 감정을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불러내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 작업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감정으로 디자인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날로그한 감성과 디지털 기술의 균형, 추억과 혁신이 공존하는 작업. 이게 바로 에슈토프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감정을 그려내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작업들은 결국 그가 자신의 감정을 시각화해온 연대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강하게 닿는 이유는 그가 정말 진심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에슈토프는 혼자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부분의 개인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디자인, 연출, 편집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끝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협업에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나오지만 완성은 주변에서 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어웨이큰 아키라만 봐도 중국의 3D 아티스트 쟁 샤오린과 함께 협업했고, 캐릭터 모델링은 가드오버의 아트 디렉터였던 라프 그라스티, 음악은 파일럿 프리스트가 맡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각자 영역에서 탑티어 아티스트들이죠. 그는 이런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할 때도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비전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집중하는 건 그런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감정과 메시지입니다. 그의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 철학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에포크나 로스트보이 같은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는 항상 무언가 이야기를 전달하려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화적인 스케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술을 통해 자기 내면을 꺼내 보이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는 예술가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는데요. 자신이 만든 이미지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줄 수도 있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고 해요. 그 질문이 답이 될 때까지 수십 번의 테스트와 실험을 반복하고 한 작품에 1년 넘게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은 기술로 시작되지만 감정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그는 이런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알트 크리에이티브 아이언스라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디자인 스튜디오라기보다도 디자인, 예술, 자동차, 영화, 기술, 감정 등 그가 중요하게 여겨온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하나의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디자인부터 컨셉 아트, 촬영 제작, 애니메이션, 연출까지 하나의 아이디어를 시각적 언어로 실현합니다. 저는 그의 철학이 단순한 운영 방식이 아닌 창작의 태도라고 생각했고 그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TC는 저와 제 아내 단 둘이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젝트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되죠. 결국 이건 감정의 표현이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는 같은 방식으로 MHC도 운영 중인데 이곳은 자동차라는 매체를 통해 그의 감정과 철학을 표현하는 실험 공간입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도 해줬습니다. MHC도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돼요. 다양한 파트너, 친구들과 함께하죠. 저는 단지 존경하는 사람들과 멋진 걸 만들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걸 넘어서 현실과 상상이 만나는 지점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자동차 디자인입니다. RTC는 실제 영화 제작을 위한 차량부터 컨셉 기반의 실험적인 모빌리티 디자인까지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닙니다. 이동이라는 경험 속에 감정을 담는 조각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도나 스펙보다도 이 차를 보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RTC는 다양한 영화, 브랜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작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상상한 세계를 구축하는 독립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에시토프는 기술과 예술의 중간지대에 서서 자신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창작 방식을 나누기 위해 런스케어드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직접 강의를 만들고 자신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하게 공유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배운 걸 나누면 그게 누군가한텐 출발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의 창작 철학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감정이고 진심이다. 멋진 이펙트나 정교한 CG보다 이 작업을 통해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아티스트죠. 그리고 이 모든 작업 과정에서 그는 완벽주의자이기보다는 끊임없이 실험하고 틀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듯이 만들어냅니다. 양이 쌓여야 퀄리티도 상승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의 작업을 볼 때 단순히 멋진 이미지나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성찰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에시토프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에시토프의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 안에 있는 감정과 질문들을 비주얼이라는 언어로 바깥으로 꺼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디자인은 단순히 멋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고 내면을 표현하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만화를 보며 상상했던 소년이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가 된 것처럼 그가 걸어온 길은 단지 재능이 아닌 끊임없는 실험과 감정의 솔직한 태도, 그리고 진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의 작업을 처음 접했을 때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상을 보고 나면 와 멋지다라는 감정보다도 나도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수록 제 안에서도 조금씩 내가 어떤 감정을 만들고 싶은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비주얼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만들게 된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작업을 보면서 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작업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떤 감정을 만들고 싶지? 그리고 이걸 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단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멋진 포트폴리오 소개 영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도 시작해볼까?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기만의 감정,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세계를 비주얼로 표현해내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왜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부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국의 많은 디자이너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사무실에서 작업하고 제 작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제 작업을 보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정말 감사하고 큰 영광입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나온 아름답고 놀라운 영화와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강력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요. 언젠가 꼭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식대로 여러분 문화 안에서 자신을 표현해주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후에 시토프와 진행했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두 번째 영상으로 옮길 예정인데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영감을 받았던 아티스트들을 한 명씩 조명하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나눴는지를 함께 따라가보는 여정입니다. 비주얼리즘이었습니다. 다음 아티스트 소개에서 또 뵙겠습니다.